6화가 방송되었는데요. 정말 충격적인 엔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염장선은 극한 고문에도 동주 기억이 돌아오지 않자 고민이 점점 깊어지는데요. 게다가 자금을 대고 있는 어르신으로부터 독촉 전화까지 걸려오며 그의 불안은 더 가중되죠. 하지만 비밀번호를 알 수 없어 돈을 찾을 수 없다는 말을 할 수 없는 염장선인데요. 이럴 때 사용하려고 나라 사랑기금 잘 준비해뒀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하지만 전화를 끄는 염장선 마음은 불안에 불안만 가중되고 있죠. 염장선은 최면수를 사용해 기억을 찾게 하겠다는 허일도 말에 코웃음을 치는데요. 한가하게 그런 거나 할 때냐는 것입니다. 이때 천구호가 위험한 조언을 하는데요. 충격으로 기억을 잃었으니 더 센 충격을 주면 기억이 돌아오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듣고 있던 염장선이 그게 답인 것 같다며 기쁨에 화답을 하죠. 6화에서 염장선은 은남을 따로 부르는데요. 은남과 여미철은 이유를 알지 못하죠. 물론 두 사람이 대화하는 모습과 내용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염장선은 은남을 이용해 동주 기억을 찾으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잔인한 방법이 아닐 수 없죠. 차강천과 모두가 함께한 자리에서 동주에게 누나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은남이 누나인 서연주를 찾아갔고 그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동주가 어린 시절에도 기억을 잃었다는 사실까지 모두 알게 되었죠. 은남을 부른 것도 동주 기억을 빨리 찾기 위해 연주를 만나게 하라고 종용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은남이 이미 연주를 만난 적이 있기에 그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고 있는 상태이죠. 단 염장선이 은남을 부른 건 사고를 꾸미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그들의 이동 경로를 알아야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은남과 동주는 즐거운 마음으로 연주를 만나기 위해 신호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차에서 내린 연주는 동주를 향해 너무나 반갑게 손을 흔들었죠. 하지만 곧 엄청난 일이 닥칠 거라고 예상한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지 장소가 신호등이라는 것이 왠지 불길하게 느껴졌죠. 그런데 불길한 예감은 빗나가는 법이 없는데요. 동주를 보기 위해 달려오던 연주가 그만 트럭에 치여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보다 더 충격적인 상황이 또 있을까요?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던 누나가 눈앞에서 처참하게 사망해버린 것입니다. 은남 또한 자신으로 인해 누나가 사망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동주 기억을 되찾게 하기 위해 누나를 만나게 한 것이 오히려 사망하는 결과를 낳으며 더 큰 충격만 안겨준 꼴이 되었죠. 차강천은 동주에게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요. 어릴 때도 기억을 잃은 적이 있다고 들었다며 어떻게 기억을 찾을 수 있었냐는 것이었죠. 아마도 그 답은 연주의 죽음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기억을 찾은 것도 결국 차 사고로 인해 충격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염장선 말대로 충격에 더 큰 충격을 가하자 모든 기억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이번에도 결국 그것이 통한 것이죠. 염장선 계획대로 동주는 충격으로 기억이 돌아온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이죠. 오히려 서연주의 차 사고가 동주에게는 분노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주는 최면 치료에서 볼 수 있었던 어린 시절 기억도 모두 돌아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허일도가 자신에게 총을 쏴 죽였던 장면과 누군가로부터 공격받아 사망할 뻔했던 기억도 모두 떠올랐습니다. 게다가 염장선을 찾아가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장면들도 모두 떠올랐죠. 그리고 왜 자신이 예복을 대여했는지 은남과 사랑했던 사이였다는 것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동주를 가장 혼란스럽게 했던 건 바로 이것이었는데요.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인지 구분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충격으로 인해 명확히 알게 되었죠. 7화에서는 염장선과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진정한 두뇌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죠. 예고편에서는 서연주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곳에는 염장선을 비롯해 많은 이들이 참석했죠. 이때 염장선을 바라보는 동주 눈에는 분노와 증오로 가득한 듯 보이는데요. 누나를 죽인 것이 염장선이라는 걸 동주가 알고 있는 듯 보이죠.
이전과 다르게 살벌한 눈빛을 하고 있는 동주 모습에 허일도는 기억이 돌아온 것 같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장면에서는 달러가 담긴 돈가방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아마도 동주가 기억이 돌아온 걸 알리고 금고문을 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기억의 일부만 돌아왔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기억이 돌아왔다고 하게 되면 염장선에게 이조를 돌려줘야 하는데요. 동주가 과연 그들에게 이조를 돌려줄까요? 기억이 돌아온다고 한들 절대 돌려줄 리가 없죠. 더구나 하나뿐인 누나를 죽인 그들에게 오히려 이 돈을 이용해 복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염장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도 이 부분인데요. 동주가 가지고 있는 이조 정체를 차강천이 알게 될까 두려워하고 있죠. 허일도 또한 이 부분을 가지고 염장선에게 딜을 시도했는데요. 모두 날려버리느니 절반인 1조라도 건지는 것이 어떠냐고 말이죠. 동주는 자신을 죽인 허일도목을 서서히 옥죄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흔히 하는 말로 피말려 죽일 심산으로 보이죠. 동주는 차강천이 있는 자리에서 허일도에게 이렇게 도발하는데요. 대표님이 자신을 죽이는 장면이 자꾸 떠오르는데 언젠가 이 기억의 오류도 사라지겠죠 라고 말이죠. 아니라고 반박할 수도 없고 허일도 입장에서는 미칠 지경이죠. 이쯤 되면 차강천도 허일도를 의심하게 될 것 같은데요. 동주가 실없는 소리를 하는 아이가 아니라는 건 차강천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예고편에서 동주는 누군가를 찾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아마도 트럭 운전자가 아닐까 생각되죠. 염장선 또한 트럭 운전자를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천구호가 염장선에게 트럭 운전자가 사라졌다고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동주로서 지금은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는 상태인데요. 트럭 운전자만 잡으면 누나를 죽인 배후가 누구인지 바로 알 수 있죠. 동주는 이제 이조를 어떻게 요리할까요? 어쩌면 차강천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것도 결국 자신이 비밀번호를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염장선이 현재 자신 위치에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것도 결국 돈이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현재 나라 사랑비자금은 동주 손에 있죠. 즉 염장선은 현재 개털인 상황인데요. 어쩌면 차강천과 동주가 어르신에게 접근하는 전략을 세우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염장선과 그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것이죠. 염장선에게는 선거자금을 댈 수 있는 돈이 없다고 말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의심스러우면 확인해보라고 말이죠. 결국 염장선은 끈떨어진 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허일도와 염장선 사이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요. 허일도도 염장선에게 충성할 이유가 전혀 없어지죠. 물론 6화에서 허일도가 염장선을 돈으로 압박하기 시작했었는데요. 한번 시작된 균열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떠벌어지죠. 그런데 예고편에서 장례식에 등장한 피정희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슬픔에 몸도 가누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죠. 피정희의 인물 소개란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동주와 연주 엄마가 죽고 나서 두 사람의 후견인이 되었다고 말이죠. 또한 동주의 성장 과정을 지켜본 유일한 어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주 또한 피정희에게 농담할 정도로 스스럼 없이 지낸다고 되어 있죠. 그는 한때 아이리스라는 룸살롬을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미철로 인해 자퇴한 동주가 그곳에서 일을 했었죠. 해킹 작업을 도와준 명태금 또한 그곳에서 알게 되며 친구가 되었습니다. 명태금의 아버지는 잘나가는 사채업자였는데요. 명태금이 아이리스에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주는 일을 했었죠. 두 사람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 학교를 다니지 않는 10대 동갑내기로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인연이 현재까지 이어진 것이죠. 피정희 등장은 동주 출생의 비밀을 풀어가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주가 차 사고 나기 전까지는 나름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놀이공원인 듯한 장소에서 엄마와 함께 즐겁게 뛰어노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성현이라고 부르는 엄마 목소리에는 사랑과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동주 기억에 떠오르는 차속 장면은 귀가하는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운전을 하는 사람은 동주는 처음에 자신이라고 했지만 그건 아닌 것으로 보이죠. 그는 여순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운전자 모습을 스치듯 보여주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이때 턱선이 여순호로 나오는 주상욱 모습과 흡사했죠. 그리고 뒷좌석에 앉아있는 아이를 여자아이라고 했는데요. 이는 동주가 머리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듯 보입니다. 그 아이가 앞머리를 묶고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차 안에 있었던 인물은 여순호와 동주 엄마 그리고 동주가 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차 사고가 나면서 두 사람은 죽고 동주만 살아난 것으로 보입니다. 동주가 살 수 있었던 건 엄마가 죽는 순간에도 그를 살리기 위해 안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죠. 공비서 또한 동주를 보고 경악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동주가 살아있었던 것이죠. 동주 기억에 한 가지 영상이 반복적으로 떠오르는데요. 바로 성현이라고 부르는 목소리와 함께 하얀 운동화가 보이죠. 아마도 운동화 주인이 공비서이고 여자 목소리로 성현이라고 부르는 건 그가 여자임을 암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